안녕하세요, 뉴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 시청해 주시기 위해서 꾹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보시고 좋으셨으면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영상의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이민생활, 굳이 이민생활이 아닐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사람 사는 관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민생활에서 이런 네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을 두지 않는 게 정말 우리한테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네 종류, 그러니까 우리가 두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람들의 네 종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공감된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경험들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만남이라는 걸 결코 끊고 살 수는 없는 일이고요. 또 별별 사람들 다 만나게 되죠. 그렇지만 인생에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두게 되면 굉장히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서 결론적으로 결국에 가서는 본의 아니게 나한테 불합리한 일들, 행복하지 않은 일들, 결과가 좋지 못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자 하는 네 가지의 부류에서 첫 번째 인간 유형입니다. 잘난 것도 없으면서 자존심이 엄청 센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시죠? 꼭 한 사람들은 있으실 겁니다. 정말 뭣도 아닌 것이 자존심만 세가지고 이런 말이 쉽게 나와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직원으로 둔다면, 회사 입장에서 직원으로 둔다면 일을 시킬 때도 문제가 되죠. 사실 그런 사람들은 회의를 하다가도 약간만 마음에 안 들면 버럭 화를 내고, 또 자기의 의견과 자기 주장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도 않으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거 없이 강한 어조로만 내뱉고 맙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의견이 들여지지 않으면 뒤에 가서는 뒷담화와 함께 구설수를 만드는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경험 삼아서 보셨을 때 사장이 그 직원의 눈치를 봐야지만 되고, 눈치를 보면서 업무를 시켜야지만 되고, 결과가 좋지 못했더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꾸지람이나 아니면 업무에 대한 평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 한 사람의 직원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스트레스하고 업무에 대한 힘듦,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소중한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자산과 내 회사의 귀한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직원마저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경험 한두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두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자기가 먼저 나이가 좀 더 많다고 해서 인사를 깍듯하게 안 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거나, 차문 안 열어줬다고, 내가 타는데 뒤에 좌석에 차문 안 열어줬다고, 나를 뒷좌석에 가운데에 앉혔다고. 가운데 좌석이 사실 피곤은 하죠. 그렇지만 옆자리와 양쪽에 앉히지 않고 앞자리에 앉게 안 했다고, 젓가락을 먼저 주지 않고 숟가락을 먼저 어른인데 불구하고 주지 않았다고, 연락 먼저 하지 않았다고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짜증을 내면서 자기 자존심만 강하게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한두 사람은 꼭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두게 되는데, 결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난날에 이렇게 생각을 쭉 뒤돌아서 봤을 때 그런 사람을 두고 나서 결코 나한테 좋은 일들, 해피한 일들, 그런 사람이 자존심이 셌기 때문에 결과물이 좋았던 일들이 있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하고 좋은 인간관계로 해서 continuously 계속해서 오랜 수십 년 동안의 인간관계를 갖기가 어렵고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잘난 것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세가지고 그 자존심을 남들한테 피곤하게 보이는 스타일, 그런 사람들 내 주변에 두면 정말 우리한테 도움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표정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주변에서 보다 보면 근심 걱정이 특별히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얼굴이 항상 어둡고 근심에 차 있는 사람,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혼자 다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 말 한마디를 내뱉어도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에 인색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대화 반응이 없는 어두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정이. 그런 사람들을 또 가만히 두고 보면,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다 보면 행복감이나 행복한 일들보다 불행한 일들이 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선입견일까요?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같이 두고 동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를 두거나
또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일이 잘 풀려서 술술술술 넘어가고 풀린다는 생각보다는 일이 꼬이는 경우가 좀 더 많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표정이 어두운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을 보면 대부분의 말수가 적고 사고 위험이 높죠. 개인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가 사고 위험도 높지만 주변에서 같이 동화돼서 만나고 사업을 하고 같은 동료로서 직장 동료로서 지내게 보면 오히려 좋은 일보다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보통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운이 없는, 나 정말 운이 없어, 난 타고난 팔자가 되는 일이 없어, 난 복권 하나 사도 되는 일이 없거든, 나는 정말 뭘 해도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멀리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난 럭키해, 난 I'm happy always, 나는 항상 행복해, 나는 이렇게 일이 잘 풀릴 수가 없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표정이 밝고 긍정적이면서 스마일링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둔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친구들을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 주변에서 표정이 어두운 사람들이 있다면 전화 한 통하고 카카오톡 한 통 해서 연락 자주 하고 싶으신가요? 막상 대화를 하고 나면 피곤하고 뭔가 찜찜하고 준 것도 없는데 괜히 우울해지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났는데 괜히 찹찹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같은 길이 있는데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가로등이 없고 어두운 골목, 그리고 뭔가 음침한 골목이 있습니다. 또 한 군데에는 대로변에서 가로등도 쫙 켜져 있고 넓게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는 아주 편안하고 속 시원한 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도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운전을 하시면서 어떤 도로를 선택하시겠으며 걸어가실 때에는 어떤 도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살면서의 도로를 선택하는 그런 생각부터 사람 관계의 생각에 이르기까지 표정이 어두운 사람보다는 표정이 밝고 항상 스마일링 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있어야 내가 대화를 10분을 나눴어도 1시간을 나눴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3시간을 나누고 싶고 더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게 인간관계일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두고 있어야 나도 스스로 성공할 수 있고 내 마음과 내 삶이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 사람의 미련에 대한 가치 기준은 모두가 다를 겁니다. 우둔하다고도 하죠. 우리가 보통 현명하지 못한 사람의 반대가 미련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반대가 미련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미련한 사람에 대한 정의는 각기 나름대로 개인마다 서로가 틀리겠죠. 자, 그런데 그러한 미련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부분을 몇 가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모든 점에 있어서의 사리 판단이 흐립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리고 의외로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이 때때로 불필요하게 나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거나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하게 됐을 때에는 나부터 해서도 판단이 흐려지고 나도 와이드하고 다양한 어떤 경험에서의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알고 있었던 맹모삼천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내 주변에 정말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좋은 사람, 나보다 뭔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을 두어야지만 나도 기지개를 더 피고 내가 더욱 활성화된 일을 할 수 있는 의기와 욕심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내 주변에 미련하다라고 판단하고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을 두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나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에 가서는 나의 성공 여부에 대한 결과마저도 부정적일 수가 있는 게 인생살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미련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런 거를 알면서도 그 관계성이나 그러한 상황의 주변 정리를 하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그런 사람들하고 지내는 사람이 더 미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미련한 사람들하고 대화하실 때에는 절대적으로 나의 속마음, 나의 고민, 나의 상담, 이런 부분을 자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하고 나면 결국에 와서는 나의 좌절감과 실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도움을 달라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이번 달에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내가 정말 힘들거든. 이번 한 달 렌트비 좀 필요한데 좀 도와주겠니? 야, 내가 오늘 차가 망가져서 그러는데 이만해서 내가 차가 필요한데 라이드를 해줄 수 있으면 안 되겠니? 물론 이런 단순한 일들, 어떻게 보면은 아주 사소한 일들,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노상 거의 대부분 도와만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상 자기가한테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시큰둥하고 부정적이고 이런저런 두런두런 핑계를 대기 마련이죠. 그런 사람들 치고 내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내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소한 거든 중요한 거든 큰일이든 도와주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나요? 결국에 가서는 구설수에 오릅니다. 주변에 다니면서 아무개는 키다리샘이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나 이만하게 풀리지 않았어. 그때 키다리샘한테 내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하더라고. 이런 구설수 쉽게 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한테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좀 도와줬다고 치죠. 굉장히 생색을 냅니다. 예. 나 별거 아닌데도 말입니다. 밥 한 끼 샀는데도 나 쟤한테 밥 샀어. 그때 내가 돈 좀 썼어. 근데 내가 돈 썼는데 그 사람 잘 먹더라고. 참 남한테 얻어먹는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식의 대화를 한다든가, 나는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서 도움을 받은 일이 없는데 나는 10번에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나는 한 번을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자기는 10번을 받은 거는 기억을 못하고 내가 도움을 요청했던 한 번만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도움을 받았던 일들은 아주 쉽게 생각을 하고 남을 도우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어불성설인가요? 그렇죠? 도움을 달라고만 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공통적으로 그러한 성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성격 바꿀 수 있나요? 그런 사람들 스타일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꿉니다. 제일 흔한 게 보증이죠. 그리고 콜사인입니다. 돈 관계가 사실 제일 많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돈을 제 날짜에 갚나요? 그리고 이자 꼬박꼬박 내나요? 아닙니다. 불안합니다. 그런 사람들 다른 데 가서 돌려막기도 하는 게 일수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 생활을 하면서 별의별 사람 다 만나고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종교의 관계성으로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 관계를 모두 떠나서라도 이런 사람 꼭 한두 사람 있게 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나한테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민 생활이 아니더라도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20대에서부터 70대, 80대에 계시는 분들, 경험을 이제 시작하실 분들도 계시고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드린 영상에서의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과연 내 전화에 카톡에 번호에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하고 나하고 3년 동안의 관계를 가졌는데 과연 나한테 행복한 마음을 주었던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지난날에 이런 사람들하고 지냈던 일들로 계속 앞으로도 연이어서 관계성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결정은 모두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나요?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